8정도 중에서 두 번째 바른 생각을 오늘 할 거예요. 바른 생각. 지난번에 한 게 바른 견해 했었죠? 바른 견해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스트레스와 8정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8겹의 바른 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해가 있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개편이 있고, 바른 노력, 바른 게 알아차림, 바른 삼매, 정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개편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을 했고, 지난번에 해편에서 바른 견해를 하고, 오늘은 바른 사유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 바른 견해, 정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른 견해란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두카, 괴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 보성제, 두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아는 것. 집성제, 두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아는 것. 멸성제, 두카,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 도성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즉 사성제를 아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해요. 바른 견해는 유익한 법과 유익하지 않은 법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사성제, 연기, 삼법인,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거를 갖다 포함하면 돼요. 바른 생각은 빨리어로 삼마 상깝바라 그래요. 삼마는 바르리란 뜻이고, 상깝바를 우리나라에서는 생각, 사유로 해석하는데, 빨리어 사전에는 상값바를 의도, 목적으로 번역을 해요. 이 의도, 목적하고 생각, 사유가 좀 다른 것 같죠? 요게 바른 생각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깔루파나라는 불교 철학 역사를 쓴 저자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사고, 바른 의도, 목적, 계획. 바른 견해는 바른 사고, 의도, 목적, 계획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인식과 개념 작용에는 이미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완벽주의자는 먼저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근거로 사물을 설명하고 사물을 이해한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심리를 아는 나로서는 그런 관점을 수용하긴 음, 곤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데는 수많은 동기가 관여한다. 두려움, 특히 죽음에 관한 공포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칼루파 하나의 불교 철학의 역사. 그 깔루파나 그분은 바른 사고라고 번역을 했고, 그 바른 사고는 바른 의도, 바른 목적, 바른 계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은 여기서 그 의도, 목적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은 바른 견해는 바른 사고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 바른 사고는 의도, 목적, 계획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냐면 이 완벽주의자들은 먼저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근거로 삶을 설명하고 삶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우리의 모든 인식과 개념적에는 이미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심리를 아는 나로서는 그런 가치를 수하기는 곤란하다. 인간이 어떤 삶을 인지하는 데는 수많은 동기가 관여한다. 특히 두려움, 죽음에 관한 공포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사유하고 이런 그 배경에 공포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삼마 쌍까빠는
바른 생각, 바른 사유보다는 바른 의도, 바른 목적을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바른 생각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행동하지 않고. 근데 바른 의도나 바른 목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 사고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 영어권에서는 바른 생각을 right resolve로 번역을 해요. 정 선생님, 그 네, resolve가 무슨 뜻이에요? 결심하다. 결심하다, 네, 결심하다, 결의하다 이런 네. 뜻이죠. 리졸브에서 다시 반복하고 졸부라고 건 느슨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생각을 느슨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수용, 반복, 결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right resolve, 바른 결의, 바른 의결, 바른 채택, 바른 해결 이렇게 하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바른 생각, 바른 사유 생각했냐? 이 사유나 생각이나 비슷한 건데 사유는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대상을 두루 살피고 올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의도, 바른 목적을 낸다는 뜻으로서 동아시아권에서는 바른 사유, 바른 생각으로 번역한 것으로 유추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른 생각, 바른 사유는 바른 의도, 바른 목적을 내기 위해서 대상을 두루 살피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사유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바른 생각, 바른 사유로 해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은 헷갈리기도 해요. 어,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무엇이 바른 의도인가? 감각적 쾌락에서 떠난 출리의 생각, 사유, 의도. 악이 없음의 생각, 사유, 의도. 해치지 않음의 생각, 사유, 의도를 일러 바른 생각, 사유, 바른 의도라고 한다. 바른 사유에 대한 그 부처님의 해석이에요. 자, 요거는 다른 경전 사마띠경에 나온 건데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무엇이 바른 생각, 바른 의도인가? 욕망에서 벗어남에 대한 위탁가, 생각 일으킴, 악이 없음에 대한 생각 일으킴, 해코지 않음에 대한 생각 일으킴, 욕망에서 벗어남에 대한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남에 대한 생각 일으킴은 좀 다르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어들 가지고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의도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바르지 않은 의도인가? 바르지 않은 의도는 어떤 거예요? 한번 조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욕망으로 행위하는 거, 음, 악의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 음, 모든 것에 대한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겠죠. 음. 욕망에 대한 생각 일으킴이에요. 그 욕망을 내가 채우려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의에 대한 생각 일으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악의 일을 터뜨리려고 생각을 일으키는 게요. 해코지에 대한 생각 일으킴. 어떤 일을 대하는데 해코지할 목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의도인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아까 칼루파나 선생이 얘기하신 건데, 바른 생각은 바른 의도, 바른 목적, 바른 계획이다. 바른 견해는 바른 사고, 바른 의도, 바른 목적, 바른 계획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인식과 개념정에는 이미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완벽주의자는 먼저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을 근거로 삶을 설명하고 삶을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브라만교는 절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신이 다 알아. 그래서 절대 신이 주장하는 진리를 먼저 발견하고 그 진리에 근거로 해서 사물을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하고도 비슷한 거죠. 근데 조건 따라 변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심리를 아는 나로서는 이런 절대적인 관점을 수용하기 어렵다. 브라만의 절대의 신을 인정하기 어렵다. 브라만의 절대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데는 수많은 동기가 관여한다. 두려움, 특히 공포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공포가 느껴 두려움이 느껴져.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자 감각적 쾌락을 일으키고 남을 해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삼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우는 출가삼은 수행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이나 남을 해칠 생각을 일으키지 대신 아기를 씻고 그 누구도 해롭지 않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품고 키움으로써 그 수행자들은 자비로워진다. 이렇게 바른 사고는 나와 남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변한다. 음, 뭐, 완벽주의자들은 답 같은 걸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음,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음. 또 수많은 조건 따라 변하는 거 이제 인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두려움. 아니, 좋은 마음을 갖자.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갖자. 지금 마음속에 이 독한 독성을 품고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좋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욕망, 악이 해코지의 생각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 악이 해코지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떤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이 막 일어. 내가 나쁜 마음을 갖게 돼.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해. 이 근저에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감각적 쾌락으로 도피할 생각으로 사물을 본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남을 해칠 생각으로 사물을 본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냥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욕망, 악이 해코지를 부추기는 사회, 내가 뭐 괴롭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값싼 대리쾌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는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값싼 대리쾌락으로 빠져가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3S 문화 조장, 스포츠, 영화, 섹스. 두 번째는 가르기로 악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 왕따, 흑색 선전으로 상대편을 악마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윤 정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악마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부를 가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 무능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거를 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욕망, 악의 해코지 생각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윤 정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비난하고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음,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하는 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자기의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서 탄핵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네.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일을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코지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분풀이 폭력으로 해코지 문화를 퍼뜨려요. 학폭, 편싸움 조작, 묻지마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묻지마 폭력이고 학폭이에요. 현 정권은 일단 고소하고 봐요.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보는 게 다야.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기소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조선 선생님, 기소만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나요? 일단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기소를 당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음,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음, 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근한 예로 조국 같은 경우에도 음.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태가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죽으면 사건이 종결이잖아요. 음. 이 죄가 없어도 기소당하고 재판으로 가면은 최소한 변호사라는데 1억 들어간대요. 거기다가 제가 한 두억 건 더 되면은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하고 재판 과정으로 통지박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무죄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재판 기간 동안에 이미 넉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사람도 기소만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대방을 짓눌러 온 거야. 세 번째로는 이 분풀이 폭력하다가 안 되면 자학자해 자살로 가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 사회는 값싼 대리카락에 통로를 뚫어주고 상대편을 악마화시켜서 욕할 수 있는 통로를 틀어주고 편싸움, 묻지마 폭력으로 통로를 뚫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자해 자살로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이고 그런 문화를 조장하면서 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퍼뜨려온 거예요. 바르지 못한 의도를 퍼뜨려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얘기한 거, 이 두려움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가장 중요한 동기 요소 간의 하나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감각적 쾌락으로 도피할 생각으로 삶을 본다. 이건 뭐야?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값싼 대리키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남을 해칠 생각으로 삶을 본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약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해서 공격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스스로 자학하고 자해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을 해코지 하는 걸로 끝을 맺게 되는 게 이게 바르지 않은 생각, 의도의 끝자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생각, 바른 의도는 무엇인가? 대리쾌락을 쫓지 않기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영화 한 편 보고 술 먹고 약하고 잊어버려야지. 또는 연애하는 걸로 잊어버려야지. 이런 대리쾌락을 쫓지 않기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가르지 않게 대한 생각을 일으킴. 편을 가르고 왕따시키고 싶은 유혹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편가르지 않고 왕따
하지 않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바른 생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분풀이 폭력, 허망성에 대한 생각을 일으킴. 내가 괴롭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보다 심약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괴롭히고 이러기에 결국은 허망한 거다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바른 생각, 바른 의도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의도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악의, 해침 없는 마음가짐에서 남과 상생하려는 의도, 목적, 계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른 생각, 바른 의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대리 쾌락이나 왕따 편가르기, 분풀이 폭력을 쫓아가지 않고 대신 감각적 쾌락의 욕망, 악의, 해침에 대한 마음가짐을 접어서 남과 상생해야 되겠다. 남과 상생하는 길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에 도달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의도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수행하는 거. 이게 바른 생각, 바른 의도라는 거예요. 자, 바른 생각, 바른 의도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무엇일까? 나눔과 인내하는 마음이다. 쾌락을 탐하는 마음은 베푸는 마음으로, 악의와 해코지하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며 자애와 연민 함께 기뻐함, 평정심을 키워가라. 구체적으로는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깨어 알아차리고 이완 호흡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 무상, 고, 무아, 연기법, 사성제를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요 아래 네 줄, 요 네 줄이 실제 생활에서 바른 생각, 바른 의도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거나, 음, 뭐, 쓸데없이 갖고 와가지고 우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깨알아 차리고 이완호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깨어 알아차리고 이완 호흡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이것은 이제 밖에 이제 끄달리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걸로 구체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거예요? 여기 있죠. 값싼 대리 쾌락을 쫓아가는 것. 편 가르고 악의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 분풀이 폭력으로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완호흡으로 내 마음을 평온히 해서 이런 감각적 쾌락에 대한 대리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악의에 대한 마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무상, 고무아, 연기법, 사성제를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평온하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모든 게 다 조건 따라 사라진 무상한 거구나. 응? 나라는 건 없구나. 여기 고통이 있는 것도 결국은 소멸되는 거구나. 두려움도 한 발 떨어져 보면 결국은 소멸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거를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nowhere란 영어 단어 있죠? nowhere란 영어 단어를 두 개로 나누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nowhere, 2번은 now and here. 이렇게 잘랐어요. 여러분들은 nowhere를 어떻게 쪼개고 싶어요? 2번으로 Now 쪼개고 and here. now and here. 사람 대개 다 이렇게 잘라요.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No here, 비관주의. 능력 밖의 일에 에너지 낭비하면 불행 시작.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에너지 낭비. 음. 예를 들어서 명상하다 졸았을 때 깨어나서 후회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 후회 대신 개운한 몸으로 잔 만큼 더 열심히. Now and here, 낙관주의.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행복 시작. 내려놓고 들숨, 날숨, 긴장 이완, 들숨, 날숨. 그렇죠? nowhere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뭐예요?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이거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미래를 추스리면서 자기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벌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걱정도 후회도 그냥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에요. 명사가 졸았을 때 깨어나서 후회하면은 내가 졸은 게 없어져요? 안 그러잖아요. 후회하는 대신에 잘 졸았다. 졸고 나니까 좀 몸이 깨어나네. 잠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과거를 추천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게 집중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w and here.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행복 시작. 내가 지금 두려워. 그리고 공포스러워. 그러면 과거 미래로 쫓아다니면서 마음이 막 날뛰어. 그럴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한 마음을 깨 알아채고 이해하는 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죠. 두려움 다 내려놓고 걱정을 좀 내려놓고 과거 미래를 날뛰는 건 내려놓고 들숨 날숨 긴장 기원하면서 들숨 날숨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 호흡에 집중해서 이 마음을 평온히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고 그걸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 그게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보여요? 마음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조건 따라 일어나지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무아이며 영기법 사성제를 따르는 거구나. 그걸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바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생각, 바른 의도, 지금 여기 살기. 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미래 일로 미리 걱정하는 데 시간, 에너지 소비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역량 집중하기. 몰입 행동. 몰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목표 설정이 지금 할 수 있는 과제로 된다. 이때 욕심이 생기면 다시 마음이 과거 미래로 달려가 허황된 상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예로 들면 이 계란을 팔면 그때는 다시 현재 호흡에 집중하기.
걸음 등 현재 동작에 집중하기. 호흡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산만하지 안 되면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그 대표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나는 왜 수행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수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목적과 관심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대답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바른 정보와 바른 목적은 당신이 수행할 때 생각하고 반조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적절한 순간에 현명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우민 아잔사아도 우떼자나니야. 육개잔이야. 이제 미얀마 시원민 명상센터의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지?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가 원래 뭐 하려고 했지? 이걸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의도, 목적, 장단 계획을 확인하고 지금 실천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바른 생각, 바른 의도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목표를 무리하게 잡고 있다면 지금 실현 가능한 작은 단위로 목표를 쪼개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버드대에 행복감 강의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은 원대하게 잡고 목표는 작게 잡는 게 좋다. 목표를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야 현재에 집중하실 뿐 아니라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큰 꿈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원대한 목표를 하나 세웠어. 그 가는 과정에 지난해 근데 꾹 참고 가. 그래서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표를 잘게 쪼개서 중간중간에 중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기쁨을 맛보면서 가는 길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 선생님은 어느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요. 목표 작게. 목표를 잘게 쪼개면 그 쪼갠 거에서 다 성취감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지 않고 그 원대한 목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원대한 목표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중간에 지쳐서 거기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누굴 가르친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자꾸 칭찬할 수 있어요? 작은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걸 달성했을 때마다 칭찬해 주면 힘들지 않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야 너는 저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렇게 막 묵박 지르면 애가 따라오겠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중간에 아까 얘기한 뭐 3S 대립해라, 묻지마 폭력 이런 쪽으로 빗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들 잘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뭐, 음, 편의는 아니지만, 음. 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한마디씩 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노 대표님부터 한마디씩 하시죠. 예, 바른 그 생각이 그냥 뭐 단지 정의로운 그 생각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네요. 이게 보니까 탐욕, 뭐 악의, 음. 해코지, 음. 또 편가르기 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너무 만연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네요. 바른 생각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내면을 잘 보고
어, 성찰하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화내고 막 소리 지를 때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들 얘기해요. 자, 조 선생님, 결국 바른 사유라는 거는 자기 성취와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존중감을 키워나가면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는 나눔을 통해서 자기감과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상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지금 그 두려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성제를 이해해야지 두려움이 결국 사라지게 돼요. 결국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예, 때문에 맞아. 타인에 대해서 음, 해코지하거나 악의를 품거나 자기 욕망에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존중감과 자아 성취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자기만 저기를 하게 되면 음,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거고, 음, 나눔을 통해서 결국 큰 틀의 자기 존중감으로 다시 음,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음, 거였어요. 음. 그 자아 성취보다는 자기 해방이란 말로 표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마음의 그 바탕에는 다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자기 행복이 깨질까 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복을 지키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리고 대리켜락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두려운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지 두려운 거를 남을 해치는 쪽으로 해서 벗어나려고 그러든가 생각하는 걸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음. 신영 선생님 늦게 오셨네. 한 말씀 하죠. 저거, 아, 진짜 목표를 작게 해야겠어요, 보니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거는 이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른 생각, 바른 의도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행동하는 것.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깨 알아차리고 이와 노브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살펴가면 조건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 이 세상은 무상하고 불편하고 자아가 없고 연기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성제, 그 고통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두려움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길이다. 요걸 잘 생각하세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내일 이제 그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가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아마 온갖 잡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 거죠. 그래서 온갖 잡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평온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깨우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힘이 생기겠다.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겠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생겨. 그리고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해.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를 인정할 때 대리켜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기의 찬반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남들에게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고 그걸 잘 추슬러서 내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전정함으로써 뭔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그러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그런 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박근혜 쫓아낼 때 청와대 앞에 가서 함성 질렀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함성이 엄청 크게 들린대요. 천둥 치는 것 같아. 아마 지금 그런 심정일 거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자들은 거꾸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내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